오랜만에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광주에 살고 계십니다. 자꾸 아들의 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방 너무 어렵다. 네, 아이 좋아요. 가방 뭐. 평소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것 외에는 없어. 돈은 그 차후 문제지. 좋은 사람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면 그게 더 서럽죠. 그건 억지야.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기가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뭐지? 이렇게 아둥바둥 해나가는 게 좀. 야, 그렇게 멀리 가기는 어떻게? 아들 기우는 서울대에 다닙니다. 즐거워 보이네.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군대 다녀와서 25살 늦은 나이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다른 부모들처럼 풍족하게 뒷바라지도 못했습니다. 대학은 대학이지. 그게 건물만 있고 그냥 느낌이 서울대라는.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독서실이에요. 공부하는 데예요. 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 사범대 도서관입니다. 저기 안에서 공부를 계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이 부족했던 아니라 좀 이제 공부해야 될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아파요. 늘 미안해만 하십니다. 신림역에서 분식제이 알바를 했어요. 그거랑 사당역 쪽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 야간에 했었고요. 두 개 정도 했어요. 많이 했어. 학교 내부 뭐부터 해서 하여튼 많이 했어. 내가 듣기로 많이 들었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버느라 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내년이면 아버지는 60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직 힘든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졸업이 남아가지고 그게 걱정이고. 제때 졸업해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들은 미안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밤에 시작됩니다. 남들 퇴근 시간이 아버지의 출근 시간이죠.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대리운전 기사. 59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한 건당 대략 10,000원. 수수료를 떼고 나면 7,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보세요? 네, 공인 대리운전입니다. 어디 계세요? 예, 농협. 아, 뒤에 농협 주차장이요? 예, 알았습니다. 3, 4분 안에 가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루에 많아야 6만 원 정도를 법니다. 운행이 안녕하세요. 시작되면 미터기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젊은 친구들 보면 생각나죠? 벌써 그 나이 때 손님들도 많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내 손님이고 하면
뭐 이제 내 아들도 이제 시작인데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하죠. 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예? 이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이것이 나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대리기사 일은 보통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끝납니다. 하루 대여섯 시간을 걸어 다녀야 하는 일이다 보니 힘에 부칩니다.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꺼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없이 살았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 아버지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한 그해 서울의 한 대기업에 직장을 잡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좋았어요 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 뭐 필요하면 여행도 다니고 또 같이 식사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내가 직장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내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감히. 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의심해 본 적이.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두 아들의 아빠, 한 집안의 가장. 안정된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1997년 그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IMF와 우방국들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현재의 금융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40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IMF 금융 외환 위기. 안정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죠. IMF가 막 터졌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몰랐고 결국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발생이 됐고 또 회사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됐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닥치니까는 이제 헤어나지 못한 거죠.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 가족들이 타고 있겠죠. 저희가 짐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이제 개인이셨다면 가벼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에는 이제 11살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뭐 양복 입으신 아저씨 몇 명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창 밖에서 창문 쪽에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혼자 있다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쓱 보다가 무서워가지고 커튼 치고 이제 문 잠그고 혼자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식료품 회사, 방문 판매, 택시 기사. 실직 이후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가족의 삶은 쉬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집에 먹을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쌀만 있었는데 그때는 밥을 할 줄 몰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땅을 보면서 좀 걸었어요. 한 2-3km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500원짜리를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을 사 먹었었는데 그냥 그 기억은 잘 잊혀지지가 않네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다는 기억이 나요. 보면 기호 씨는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부모님은 차라리 그냥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알잖아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좀 덜한데 애들은 그냥 뭐지? 그냥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왜지? 갑자기 그냥 11살 어린 기우에게 각인된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위태롭게 버텨오던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재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매시간 11개의 회사가 도산했고 508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실직자 수 157만 2천 명, 가족까지 더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고통받았죠. IMF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IMF란 뭐냐면 수많은 그 가장들에게 지옥을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가장은 잘해도 가정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한 가족이 무너지는 거죠. 진짜 가족이 깨질 수도 있고요. 아, 이게 현실이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금 온화한 곳이 아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전환이 돼버려서 지금 생각하면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IMF 때 흔들리기 시작한 아버지의 불안한 삶은 아들 기우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뒤늦게 혼자 독하게 공부를 했고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서울대에 가면 다 고액과외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실제 와보니까 실제 와보니까 사범대를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과외로 돈 버는 거라든지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제 아무 관심 없이 돈만 목적으로 산다는 게 되게 맞는 건가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3번이나 휴학을 하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빌리고 하셨을 때는 이제 처음 제 앞으로 이제 딱 떨어졌을 때는 이제 3천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남들한테 좀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그럼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짙게 드리운 불안은 IMF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인의 감정은 이렇게 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이 이제 부모님께서 완벽한 그런 울타리를 이루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뭐 어떤 바람 같은 거고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만 제일 미안해요. 그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안 좋은 기억이니까 안 좋은 추억이죠.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김태경. 지난 5월 12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태명의 행복인데 행복아라고 불러주니까 그때 잠깐 눈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때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제 아빠가 됐구나. 이제 쟤도 이제 아빠가 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오셨을까. 아버지는 청주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늘 가게를 열 준비를 하십니다.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처음엔 가족 모두가 걱정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뭐 용돈을 받을 때는 헌지폐가 아니고 새지폐를 받았었고 기사분이 계셨었어요. 뭐 일이 있으면은 일단 아버님이 운전을 하기보다는 뭐 기사님께서 오셔갖고 저희를 막 데려다주고 뭐 데리러도 오시고 이러시니까 그때가 좀 약간 어린 나이에도 약간 좀 많이 놀랐었었죠 그때는.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려와 달리 6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젠 주변에 소문도 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려면 집보다는 가게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어서 와. 좋았어요. 아이고. 어디로 왔어? 뭐 어떻게 와요? 아이고 아버지 보러 왔지. 그래요? 야. 이게 비가 오고 그래서 마침 잘 왔대. 잠깐 있어, 잠깐만. 아들이 오자 닭꼬치부터 준비합니다. 이제 창의 씨는 아직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낯섭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냄새 좋네요 아주. 창의 씨가 고등학교 때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40살에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은행 통폐합 때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어깨는 축 처지시고 얼굴에 생기는 없으시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얼굴이신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15평 작은 월세 가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창의 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사업부도, 택시기사, 플라스틱 공장 일까지 온갖 고생 끝에야 아버지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실직 후 하는 일마다 안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해 계셨고 무기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꼬치집을 하겠다 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에 양복 입고 꼬치집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점장 저기를 버리지를 못하고 양복 입고 하니 얼마나 남들이 봐도 무섭게 보였겠어요. 딱 보면 손님 없고 막 그러면 그냥 얼른 문 닫고 들어올 것 같은데 끝까지 11시까지 있다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때도 그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두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급했습니다. 내가 뭐 옛날 지점장 부인이었지 지금 현실은 안 저기 하니까는 그래서 뭐 그냥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빨리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보기도 싫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또 이혼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마저 저 사람을 버리면은 또 어떡하나. 그 미운정인가 봐요. 그게. 그렇죠. 제 역할이 있잖아요. 한참 중요할 때, 뭐 성인이 되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한참 사춘기 넘고 뭐 한참 발랄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을 탁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겉으로 표현은 많이 못했지만 계속 그건 아리. 미안하다. 부모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네가 더 잘 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렇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죄송할 것도 없고 미안해 하실 필요도 없으신데 왜 미안해 하시지? 지금 와서는 이제 느끼시는 게 왜 자꾸 미안해 하실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죠. 대학 등록금은 8학기 모두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힘든데 지금 뭐 가정 집이 힘든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대학을 다녀야 되나. 게다가 이제 국립대도 아니고 제가 나온 데가 이제 사립대학이다 보니까 등록금도 많이 비싸고 이런데 굳이 내가 여기를 나와서 더 빚을 얹어드리는 게 맞나.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자금 대출 다 하셨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게 2천, 3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액, 예, 금액이 좀 소원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복권 같은 거 뭐 크게 당첨 한번 돼서 빚을 얼른 청산하고 싶어요. 그냥 뭐 하고 싶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빚 청산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다행히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아들 타경이가 태어나고 정말 가장이 됐습니다. 매일 쑥쑥 자라는 아이를 보는 건 기쁘지만 문득문득 불안이 스칩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무래도 이제 그 협력 업체다 보니까 뭐 솔직히 좀 불안한 감은 좀 있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마음 다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창의 씨는 아빠가 된 행복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보다도 힘들까 봐요. 그때 세대되는 더 힘들까 봐. 저 지금 느끼는 이거보다 더 힘들어갖고 아예 그냥 뭐 지금은 3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뭐 몇 가지를 더 포기를 할지 불안하죠. 타경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덜 불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네. 안으로. 가족이 곁에 있어
아버지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짐을 가족에게만 지우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실직했던 사람들에게 참 처절함이죠. 처절함이 좌절감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족한테만 너무 미뤘다는 거,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만에 하나 정말 아버님 같은 일을 창희 씨가 가장대로 당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배움을 제가 이제 받아가고 나도 한번 해보자. 오늘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지금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재를 마칠 때 던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렵네요.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좀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서도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루어지기가 뭐 쉬운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광주가 될지 뭐 서울이 될지, 서울이라면 더 좋겠지만 뭐 그 이상 뭐 제가 어떤 바라는 건 없어요. 자식에 대한 그 보호막이 되는 그러한 아빠가 됐으면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작고 소박하고 평범한 바람들입니다. 한 가정이 뭐 실격돼가지고 정말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뭐 제가 뭐 바랄 수 있는 요구 조건 사항도 이제 무슨 말로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좌절을 해도 뭐가 있구나, 나한테는 뭐가 있었지, 그냥 그런 뭐 하면서 든든하? 아니 뭐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IMF 외환 위기로 안정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20년간 개인의 스펙, 개인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해결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불안의 행로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개인을 넘어 사회적 버팀목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 앞에 정면으로 마주서야 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